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네이버가 반등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최근에 세력들이 집중 매도했던 가격 단가가 23만 6천 원이었거든요.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 가격 라인 부근 저항을 오늘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고가는 23만 5,500원까지 찍었으니까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일단 23만 6천 원은 저항 라인이고요. 세력들이 최근에 매도를 가장 많이 쳤던 라인이고 그 바로 아래에 30분 봉상 122동 평균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회색 라인인데 이 이동 평균선이 마찬가지로 저항으로 작용을 했어요. 오늘 장중에. 그러면 오늘 장세가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세냐, 5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까지 뚫고 위로 한번 올려볼 수 있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세 파악을 해볼게요. 체결 강도를 조회해 보니까요 168.55가 나옵니다. 어라? 150을 넘어가네요. 자, 여러분, 체결 강도는 지금 초강세를 찍고 있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초강세 모습이 아니라서 약간 의외인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수량이 많지 않고 순매수 증감은 마이너스라서 요거는 강보합 정도로 볼게요. 호가 잔량으로 시장 심리를 보니까 매수 총잔량보다 매도 총잔량이 다소 많습니다. 그쵸? 요것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체결 강도가 초강세고 프로그램은 그냥 강보합이고 호가 잔량은 강보합입니다. 세 개를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강세장 정도로 볼게요.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운이 좋으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희망 정도는 살아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면 30분 차트를 다시 보면 지금 30분 봉상 122평에 막히고 한번 내려왔는데 보통 이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진다면은 22평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서 그때 122평을 상향 돌파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장 파동이 어떻게 그려져요? 완전히 역헤드인 숄더가 만들어지죠. 여기가 역헤드고 이게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우측 어깨, 여기가 넥라인, 그쵸? 여기 위에 넥라인을 만들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부터 22만 원에서부터 23만 원은 매수의 영역입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차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일단 거래량을 이렇게나 많이 터트렸던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의 시가나 저가를 완전히 깨고 밑으로 내리기는 정말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봤었고, 이 장대 양봉의 시가가 22만 7,500원이었고요 저가는 22만 5,500원이었습니다. 두 개 평균 내면 얼마예요? 22만 6,500원이죠. 그래서 어제 저가가 22만 6,500원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캔들의 시작점, 이렇게 큰 거래량을 터트리고서 주가를 급등시켰던 이런 매수세의 반격이 시작되기 완전히 그 이전 시점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기까지 주가가 나빴냐?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밑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었고, 실제로 어제 한번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큰 그림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네이버 주봉 차트랑 월봉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보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이번 주 주봉 캔들인데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될 텐데 이변이 없는 한 20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지금처럼 이탈한 모습으로 끝을 낼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6월 중순에 20주 이동평균선 위로 이렇게 크게 주가를 올려놓은 뒤에 장장 6개월 만에 다시 20주 이평선 아래로 빠지는 거고요. 요때도 살짝 침범은 했었지만 캔들의 50% 이상 확실하게 이탈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번 주에 5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제가 6개월 만에 20주 이평선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파동 자체가 20주 이평선을 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파동이 아니라 대형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다. 고점은 낮춰가고요, 저점은 대신에 높여가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삼각수렴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대신에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몰라요. 그게 삼각수렴 패턴의 기본 속성인데, 그러나 당연히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일단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냐 주가가, 아니면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냐에 따라서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있어요. 요거는 월봉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위치죠. 이런 데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은 향후 주가는 상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매도할 사람은 거의 다 매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도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 만약에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면은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근소한 우위로 하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 주가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보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면은 좀 더 면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는 건 쉽습니다. 높은 확률로 위로 가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차트 분석만 놓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재무제표라든지 그리고 그에 기초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보면은 네이버 어때요?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료라든지 모멘텀까지 더해보면요, 네이버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상방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결론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런 말도 많고 저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장가지는 다 쳐내고 큰 줄기만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미래 산업의 중심은 뭡니까? AI죠? AI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중심 산업이에요. AI가 발달한 국가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합니다. 하다못해 농업부터 일반 제조업까지 효율성을 AI가 다 키워주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부문이 다 발달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AI가 미래 산업의 중심축인데, 우리나라가 미래에는 전 세계 AI 3대 강국이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네이버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구글에 잠식을 당해서 데이터를 많이 못 쌓았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계속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초거대 AI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 AI 산업의 중심이 대장주가 네이버가 된 거예요. 이쯤 나왔으면 벌써 감이 오시지 않나요? 네이버가 앞으로 주가가 오를 종목인지 내릴 종목인지. 그러니까 연봉 차트에서 올해 거래량이 벌써 지난 2006년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응축된 에너지로만 보면은 당연히 40만 원까지 연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까지, 요거는 증권사에서도 여러 군데서 말을 했고 저도 유사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큰 그림과 방향성을 알았으면 이제 디테일을 잡으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업다운을 거듭하면서 올라갈 텐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마다 분할로 매집해서 장기로 끌고 간다면, 이 위치까지 끌고 간다면은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미 주가가 내려와 있죠? 요즘 같은 때가 여러분 찬스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26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 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분할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확실하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오일 이평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한다든지 그런 반등의 시그널, 확신을 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니까. 대신에 한꺼번에 들어가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파동상 최저점은 잡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확률을 챙겼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에서 대형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삼각수렴 자체는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낼 뿐이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장기 차트에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의 삼각수렴이냐,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의 삼각수렴이냐, 이런 거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기 차트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발생하는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렇지만 재료라든지 밸류에이션 분석, 모멘텀 분석까지 해보면 추후 상방은 확실히 유리하다.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큰 그림과 방향성을 알았으면 디테일만 잡으면 되는데, 일단 내려오면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좀 첨예하게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25만 5천 원은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 주가가 25만 5천 원 위로 올라와야만 단기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도 있고 하거든요. 25만 5천 원 어딘가요? 여기잖아요. 그쵸? 요 파란색 라인 25만 2천 원에서 25만 8천 원 사이 이렇게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단기 저항은 분명히 받고, 요거를 받은 다음에 매물 소화한 다음에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세력들은 최근장 23만 6천 원에서 매도를 많이 쳤고요. 오늘장 장중 최고점이 23만 5,500원이었는데 잠깐 저항을 받았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방마디가 15만 원은 월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이에요. 주가가 15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최소한 네이버 장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사마페인트 보시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제가 12월 17일 수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DCM이랑 사마페인트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튿날 18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30% 꽉 채운 상한가 종가 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장중 체결 강도가 강할 때나 예를 들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일 때 이럴 때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페인트는 아침에 9시 1분에서 2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을 넘기 시작했고요. 그쵸? 그리고 9시 36분에서 37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9시 3분쯤에 이 캔들에서 진입이 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9시 36분 이후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가 갭이 4.75%였거든요. 이 갭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더라도 한 30분 만에 25% 정도 수익 나는 짜릿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겠죠. 한화 갤러리아 보시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때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차트를 보니까 30% 종가 고가 상한가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은 4000%나 터졌네요.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세트죠. 제가 12월 10일 수요일 내일장 급등주로 총 4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를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두 종목 다 이튿날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먼저 일동제약부터 보시면 종가는 24.62로 끝났고요. 장중 고점은 29.23%, 거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동제약은 제가 이날부터 이틀 연장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급등주로. 그래서 그 다음날 연속으로 급등에 성공한 거고요. 일동홀딩스도 비슷합니다. 이튿날 차트 보시니까 종가는 17.12%로 끝이 났는데 장중 고점은 27.28%, 거의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보실게요. 코오롱 모빌리티는 12월 4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고요. 이날 추천드린 3종목은 전부 다 일단 10% 이상은 올랐어요, 장중에. 근데 그 중에서 코오롱 모빌리티랑 현대약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먼저 코오롱부터 볼게요. 종가 고가로 끝이 났고요. 29.97% 상한가 마무리했고 거래량은 251.26%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현대약품을 보시면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가 고가로 마무리했고 29.91% 깔끔한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은 1431% 올랐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 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